서울 강남구 신사동 명가갈비 본점 회장실에서 이숙진은 아들 박대진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전국 100여 개 체인을 운영하는 명가갈비의 회장답게 그녀의 자세는 꼿꼿했죠. 6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과 단정한 차림새는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엄을 풍겼습니다. 대진아, 이번에도 또 그 이야기냐? 이숙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40이 넘은 아들의 결혼 문제는 그녀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번의 맞선을 주선했지만 그녀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죠.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다릅니다. 박대진이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숙진은 아들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내심 놀랐습니다. 평소 순종적이던 아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명문가의 체면과 가문의 명예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 그럼 그 여자가 누군지 말해보거라. 이숙진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사실 그녀는 이미 사설 탐정을 통해 윤혜림이라는 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죠. 혜림이라고 해요. 윤혜림. 박대진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만나보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숙진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사설탐정의 보고서에 따르면 윤혜림은 3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대학 졸업장도 없이 갈비집에서 서빙과 주방 보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명문여대를 나온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배경이었죠. 대진아, 이숙진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명가갈비의 후계자다. 내가 선택하는 배우자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우리 가문의 미래가 걸린 일이란다. 하지만 박대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출신보다는 사람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이숙진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신이 쌓아온 가치관과 신념이 흔들리는 듯 했죠. 하지만 쉽게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걸려 있었거든요. 이숙진은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윤혜림에 대한 자료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사설 탐정이 건넨 파일에는 그녀의 일상이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성실하게 일한다는 내용, 주말에는 혼자 도서관에 가거나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낸다는 기록들이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이숙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이런 정도의 정보로는 그 여자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없었어요. 혹시 아들의 재산을 노리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명가갈비 회장 며느리라는 지위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계속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이숙진은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그 여자를 관찰해 보기로 한 것이죠. 단순한 조사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진짜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과연 우리 가문의 며느리감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더 가까이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김 비서. 이숙진이 내선 전화를 걸었어요. 강남지점 주방에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나 확인해봐. 네. 회장님이 직접 아르바이트를요? 김 비서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래. 조용히 처리해줘. 이숙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본 적이 없는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신분을 숨기고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죠. 며칠 후 이숙진은 자신도 놀란 모습으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고급스러운 정장 대신 수수한 작업복을 입고 화려한 액세서리들도
모두 빼냈어요. 머리도 단순하게 뒤로 묶고 화장도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여느 중년 여성과 다르지 않아 보였죠. 김말순. 그녀가 새로운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55세 주방 아주머니 김말순으로 신분을 위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행히 수십 년간 한정식과 갈비 요리를 직접 관리해온 경험이 있어서 주방 일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강남지점 주방장에게는 사정이 있어서 당분간 조용히 일하고 싶어하는 경력자라고만 소개되었습니다. 주방장은 이숙진의 능숙한 손놀림을 보고 의심 없이 받아들였죠. 명가갈비 특유의 양념 비법도 완벽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첫 출근 날 이숙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회장으로서가 아닌 일개 직원으로 자신의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죠. 과연 이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말순이 된 이숙진의 첫 출근 날이 밝았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나 서둘러 준비를 마친 그녀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 지점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안에서 출근하는 직장인들을 바라보며 새삼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매장에 도착하자 주방장 김철수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김말순 씨죠? 경력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잘 부탁드려요. 이숙진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씨라는 호칭은 묘하게 새로웠죠. 오전 10시쯤 윤혜림이 출근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그녀를 직접 보니 생각보다 수수하고 소박한 인상이었어요. 화려한 화장이나 액세서리 없이도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있었죠. 하지만 이숙진은 겉모습에 속지 않으려고 다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혜림이 밝은 미소로 다가왔어요. 저는 윤혜림이에요. 서빙 담당이고요. 김말순입니다. 이숙진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혜림의 다음 말이 그녀를 당황시켰습니다. 말순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혜림의 자연스러운 태도에 이숙진은 놀랐습니다. 명문가 출신인 자신에게는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이렇게 격의 없이 대하는 것이 낯설었거든요. 55이에요. 이숙진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정말 언니네요. 말순 언니,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혜림이 친근하게 말했어요. 이숙진은 이런 태도를 교양 없는 행동으로 해석하려 했지만 묘하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매장은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어요. 이숙진은 주방에서 야채를 다듬고 밑반찬을 준비하며 혜림의 일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혜림은 여러 테이블을 동시에 관리하면서도 실수 하나 없이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테이블 3번 손님께서 물 한 잔 더 부탁하셨어요. 혜림이 주방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7번은 고기를 조금 더 구워달라고 하시네요. 이숙진은 혜림의 섬세한 관찰력에 감탄했습니다. 각 테이블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어요. 이런 정도의 서비스는 기본이라고 생각했죠. 오후에 박대진이 매장을 점검하러 왔습니다. 이숙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걱정되었지만 다행히 작업복과 모자로 얼굴을 가린 덕분에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혜림아, 오늘 어때? 박대진이 혜림에게 다정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새로 오신 말순 언니가 일도 잘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혜림이 대답했습니다. 이숙진은 자신을 칭찬하는 혜림의 말에 묘한 기분을 느꼈죠. 그때 혜림이 박대진에게 반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장님, 어제 말씀하신 메뉴 개선건 어떻게 됐어?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애정을 표현하는 모습에
이숙진은 당황했어요. 버릇없고 경솔한 여자라는 첫인상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이숙진은 혜림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한 그녀는 혜림이 다른 직원들보다 30분이나 일찍 와서 매장 곳곳을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테이블을 하나하나 닦고 바닥을 쓸고 닦는 모습이 성실해 보였죠. 일찍 오셨네요. 이숙진이 말했습니다. 아, 말순 언니. 네, 조금 일찍 와서 정리하는 편이에요. 혜림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손님들이 오시기 전에 깨끗하게 해놓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이숙진은 혜림의 이런 태도가 단순한 성실함이 아니라 일에 대한 자부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혹시 아들 앞에서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죠. 점심시간 바쁜 와중에 신입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를 했습니다. 뜨거운 불판을 옮기다가 손님의 옷에 기름을 튀게 한 것이죠. 손님은 화를 내며 매니저를 부르라고 소리쳤어요. 죄송합니다. 신입 직원이 당황하며 사과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혜림이 재빨리 나섰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즉시 세탁 비용을 처리해 드릴게요. 혜림이 차분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는 서비스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숙진은 혜림의 대처 방식에 놀랐어요.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에서 타고난 리더십을 느꼈죠.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런 정도는 서비스업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후에는 다른 직원이 몸이 아파서 조퇴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인력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혜림은 서빙과 주방 보조 일을 동시에 해냈습니다. 이숙진과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도 홀의 상황을 계속 체크했죠. 말순 언니, 혹시 힘드시면 말씀해 주세요. 혜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 갑자기 일이 많아져서 죄송해요. 이숙진은 혜림의 배려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바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는 않았죠. 저녁 시간, 박대진이 다시 매장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혜림과 잠깐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좀 힘들었지? 박대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혜림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요즘 어머니 때문에 고민이 많다면서? 이숙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혜림이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아들을 걱정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미안해.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셔서. 박대진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괜찮아.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 마음이잖아. 혜림의 대답에 이숙진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넓은 마음을 느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이숙진은 복잡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혜림이 생각보다 훨씬 성숙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지만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이숙진은 혜림의 진면목을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매장 구석구석을 점검하고 다른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두는 모습을 보았어요. 단순히 맡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매장 운영을 생각하고 있었죠. 말순 언니, 이 양념장 정말 맛있어요. 혜림이 주방에서 이숙진이 만든 특제 양념을 맛보며 말했습니다. 비법이 있으신가 봐요? 이숙진은 당황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회장으로서의 비법을 사용한 것이었죠. 그냥 오랫동안 일해서 요령이 생긴 것 같아.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언니처럼 요리 잘하고 싶어요.
해림의 진심 어린 칭찬에 이숙진은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회장으로서 받던 형식적인 칭찬과는 다른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이숙진은 해림이 다른 직원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해림은 나이나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누군가 실수를 하면 함께 해결책을 찾아주었죠. 수진아, 괜찮아. 이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신입 직원이 주문을 잘못 받았을 때 해림이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다음부터 한 번 더 확인하면 돼. 이숙진은 해림의 이런 모습에서 타고난 리더십을 느꼈어요. 권위적이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이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학벌과 교양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매장에 단골 손님인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여든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는 혼자 식사를 하시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죠. 다른 직원들은 바쁜 와중에 형식적인 서비스만 제공했지만 해림은 달랐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해림이 할머니 옆에 잠깐 앉으며 물었어요. 아이고, 해림아. 너 때문에 이 집에 오는 재미가 있단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오늘도 외로웠는데 내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할머니 건강하시면 저도 기뻐요. 오늘 특별히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해림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이숙진은 이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진짜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저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단순히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었죠. 밤늦게 매장 정리를 하면서 이숙진은 해림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해림 씨는 왜 이 일을 하게 됐어? 이숙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좋아서요. 해림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자리에 있는 것보다도요. 이숙진은 해림의 이런 가치관에 놀랐어요. 출세나 물질적 성공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품격을 느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숙진이 긴말순으로 일한 지 2주일이 지난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많아 모든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때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 4명이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큰 소리로 떠들며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었죠. 야, 여기 서비스 왜 이렇게 느려? 그중 한 명이 해림을 향해 거칠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아? 대성그룹 이사들이야. 해림은 차분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곧 음식 나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술에 취한 남성들은 점점 더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야, 너 같은 애가 우리한테 반말해? 교육 제대로 안 받았나? 다른 직원들은 위축된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이숙진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즉시 나서서 해결했겠지만 지금은 김말순이라는 신분이었거든요. 그때 해림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님,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손님이라고 해서 직원들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여자가 지금 우리한테 훈계하는 거야? 한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해림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저는 단지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서 더 좋은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테이블 손님들을 향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해림은 지혜롭게 매니저를 호출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조용히 상황을 통제했어요. 큰 소리로 맞서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원칙을 굽히지 않는 모습이었죠. 이숙진은 해림의 이런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는 용기가 바로 품격이었죠. 매니저가 와서 상황을 정리한 후 취한 손님들은 결국 매장을 떠났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해림에게 고마워했어요. 해림 언니, 정말 멋있었어요. 신입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해림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잖아. 그날 밤 정리를 하면서 이숙진은 해림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했어.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해림이 겸손하게 웃었어요. 말순 언니도 그런 상황에서는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이숙진은 해림의 이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을 높이 평가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어요. 동시에 해림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도 느꼈죠. 해림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 이숙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해림이 고개를 저었어요. 다만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는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집에 돌아온 이숙진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해림에 대한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학벌이나 출신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을 해림은 가지고 있었어요. 진정한 인품과 품격을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한 달 동안 더 지켜본 후에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어요.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한 달간의 관찰을 마친 이숙진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해림이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마지막 주에는 해림이 아픈 동료를 대신해서 이틀 연속 야근을 하는 모습도 보았어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하는 모습에서 진짜 책임감을 느꼈죠. 금요일 저녁 매장 정리가 끝난 후 이숙진은 해림에게 말했습니다. 해림 씨,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나? 네, 물론이죠. 해림이 밝게 대답했어요. 둘은 매장 한쪽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숙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사실 나는 김말순이 아니야. 해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진짜 이름은 이숙진입니다. 이숙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명가갈비 회장이고 박대진의 어머니입니다. 해림은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를 지켜보신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이숙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대할 이유를 찾으려고 했어요. 해림의 눈에 실망과 배신감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내리셨나요? 이숙진은 해림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해림 씨, 한 달 동안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편견이요? 네.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것, 평범한 직업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당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이숙진이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품격은 학벌이나 출신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해림은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그냥 어머니라고 불러주세요. 이숙진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당신이 매일 아침 일찍 와서 매장을 정리하는 모습, 다른 직원들을 배려하는 마음,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느꼈어요. 해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대진 씨의 어머님은
무서운 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말순 언니는 함께 일하면서 정말 따뜻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말순 언니. 아니, 어머님이 저를 챙겨주실 때마다 고마웠습니다.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이숙진이 혜림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덕분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사람의 가치는 타고난 조건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그럼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혜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허락이 아니라 축복해주고 싶어요. 이숙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며느리를 둔다면 정말 자랑스러울 거예요. 혜림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포옹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편견의 벽이 무너지고 진정한 이해와 사랑이 자리 잡는 순간이었어요. 석 달 후 명가갈비 본점에서 박대진과 윤혜림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숙진은 평생 꿈꿔왔던 아들의 결혼식이지만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그날을 맞이했어요. 과거의 편견과 고집 대신 진정한 기쁨과 축복의 마음이 가득했죠. 결혼식장은 따뜻하고 소박하게 꾸며졌습니다. 혜림의 요청에 따라 화려한 장식보다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살린 분위기였어요. 명가갈비 직원들과 두 가족의 친지들이 모여 진심 어린 축복을 전했습니다. 축사를 위해 단상에 선 이숙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저는 명문가, 학벌, 출신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명가는 혈통이 아닌 인품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하객들이 조용히 이숙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며느리 혜림이는 어떤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화려한 집안 출신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있어요. 진실한 마음과 따뜻한 인품,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넓은 마음이 있습니다. 혜림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고 박대진도 어머니의 변화에 깊이 감사했어요. 앞으로 우리 명가갈비는 더욱 따뜻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혜림이가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직원들을 아끼는 마음을 바탕으로 모든 가족 같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숙진의 축사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결혼 후 혜림은 명가갈비 본사 직원복지팀 차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몸소 체험한 직원들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에 앞장섰어요.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들을 도입해서 직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죠. 혜림 차장님 덕분에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김철수 주방장이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위아래 구분이 엄격했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1년 후 이숙진은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첫 손자를 안게 된 것이죠. 작고 예쁜 아기를 품에 안으며 이숙진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할머니가 정말 많이 기다렸단다. 이숙진이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너희 엄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할머니가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며느리란다. 혜림은 산후조리원에서 시어머니가 손자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감격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같은 며느리를 받아주셔서요. 무슨 소리야. 오히려 내가 고마워. 이숙진이 혜림의 손을 잡았어요. 내 덕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거든.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었을 때 진짜 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야. 명가갈비는 이제 단순한 음식점 체인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손님들에게는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하는 따뜻한 기업으로 거듭났어요. 이숙진은 이 모든 변화가 혜림이라는 특별한 며느리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가운데 3대가 함께 앉아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은 그 어떤 명문가보다도 품격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이해가 만들어낸 행복이었죠.